자, 일단 우리 부터 할까요? 자, 오늘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고, 자, 보이죠? 조동사. 자, 오늘 그 수업 중에 우리가 기존에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쭉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좀 수업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can. 자, can은 뜻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뭐뭐 할 수 있다, 뭐 능력이나 가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can을 쓰게 되고요. 자, 이때의 동의어가 be able to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그죠? 뭐 can의 과거는 could다 이런 건 이제 안 써도 되죠. 그죠? 동의어가 be able to를 우리가 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혹은 의문문이 되면 이제 요청하는 의미가 되죠. 내가 말하면 너는 이런 거 해도 돼. 허가. 내가 이런 걸 해도 됩니까? 요청. 구색을 좀 맞춰야 되는데, 자, 허가 요청에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이때의 동의어는 be able to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may가 있죠. 그죠? 뭐뭐 해도 좋다의 이 뜻의 동의어는 ma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의 동의어예요. 왜냐면 이 able이 형용사로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able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can을 추측으로 쓰면 뭐뭐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부정이 되면 어떤 뜻이 돼요? 뭐뭐일 수도 있다의 반대. 부정은 뭐뭐 일리가 없다. 자, 이때의 동의어는 뭐가 있습니까?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때의 동의어도 사실 may예요. may가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게 뭐뭐일 수도 있어. 똑같은 거죠. 추측. 자, 근데 부정일 때 뭐뭐일리 없다는 뭘로 쓰냐면 cannot으로 쓰죠. cannot 혹은 뭐 can't 줄여서 뭐 can't 이렇게 축약형으로 쓰기도 하죠. 뭐 일리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cannot 하면 보통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뭐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 근데 보통 cannot 다음에 비동사가 올 때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 뭐뭐이다. 뭐뭐 그게 반대가 되면 뭐뭐일 수 없다가 되잖아요. 사실 뭐뭐이다.
이게 반대가 되면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추측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 요것만 예문 하나 써보면 자 더 루머 자 그 소문은 자 cannot be true 하면 그 소문은 사실일 리가 없어. 사실일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돼서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일 리가 없다. 이렇게 추측으로 cannot이 쓰인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an은 사실 뭐 이 정도 이제 3학년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may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may라는 조동사. 자, may는 자, 허가 혹은 요청 이런 뜻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 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may가 쓰이죠. 그래서 can을 써도 되고 may를 써도 된다. 이때는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자, 추측의 의미로 may가 쓰이면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는 조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는 자, may not은요. 자, 얘는 may not은 뜻이 그래서 두 가지가 돼요. 자, 뭐뭐 해도 좋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뭐 해서는 안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뭐뭐 해도 돼. 이거에 반대, 부정이 되면 뭐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측으로 되면 뭐뭐가 아닐지도 몰라. 이 두 개가 다 may not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개가 다 may not의 의미다. 뭐뭐가 아닐지도 몰라. 이것도 may not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뭐 하면 안 돼. 이것도 may not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ay가 어떤 기원. 그래서 뭐뭐 이길 정도의 어떤 기원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문 하나만 써보면 메이시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기원문으로 쓰이게 되면 may가 기원문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느낌표가 들어가서 평안히 쉬기를 뭐 정도 어떤 의미로 기원을 할 때 may를 쓴다 정도인데 사실 뭐 이거는 사실 그 공부하고 입시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이제 3학년 책에는 소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ust예요. must. must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must가 뭐 의무라고 하죠, 그죠? 의무의 뜻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얘가 추측인데 뭐 메이는 강한 추측 뭐 이렇게 이야기를 책에서 합니다. 강한 추측. 왜냐면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must는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조동사는 지 원래 뜻하고 추측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추측 의미일 때의 과거형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제 심도 있게 배울 거고, 자 뭐뭐 해야 한다일 때는 우리가 동의어를 어떤 걸 썼었냐면 have to, need to 이걸 우리가 동의어로 쓴다. 뭐 추측일 때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배우는 동의어는 따로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리고 자 얘가 부정형이 되면 자 must not이 되죠. 그럼 얘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 때에 부정을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 반대말, 이게 반대말이 되면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거는 사실 100%면 뭐뭐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걔가 학생이야 그러면 100%면 걔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걔는 학생임에 틀림없어 하면 그죠? 100%는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부정이 되면 내내 추측이어야 되는데 90% 이상, 뭐 거의 99%는 아니어야 되는데 일말의 여지 때문에 추측하는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부정형이 되면 아까 배운 cannot을 써요. 그러니까 반대말, 반이어라고 하죠. 왜냐면 cannot 뜻이 뭐였어 아까? 일리가 없다. 그럼 뭐 99% 아닌 건데, 거의 아닌 건데 혹시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100%는 아니야. 근데 거의 맞아. 거의 확신해. 이럴 때 쓰는 거라서, 자 부정형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의 뜻일 때, 그 다음에 추측의 뜻일 때 동의어도 다르고 부정형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must not은 뭐뭐 해야 한다의 부정형이지, 만약에 뭐뭐일 리가 없어 라는 말을 must not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2학년 1학년 때 계속 배웠던 건 뭐냐면 have to, need to가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일 때 must의 동의어죠. 근데 얘가 부정이 돼서 don't have to, 그 다음에 don't need to. 자 얘는 뜻이 뭐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불필요, 얘는 금지를 나타내지만 얘는 불필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1, 2학년 문법 때 했었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뭐 예문을 뭐 다 적진 않을게요. 그냥 필요한 것만 쭉쭉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should, 조동사 should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uld는 일단 의문인데 얘는 사실
약한 의무야. 뭐 어쨌든 뭐뭐 해야 한다. 한글로 하면 뭐뭐 해야 한다인데, 자, must만큼의 강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must는 사실 규칙이나 법, 안 하면 페널티가 있는 걸 해야 한다고 할 때 must를 주로 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야, 하면 좋겠어. 이게 must, 약간 should의 느낌이야. 아, 너 지금 아파. 그럼 너 쉬는 게 좋겠는데? 안 쉬면 벌금 나와. 아니면 잡아가. 이건 must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한글로만 뭐뭐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니까. 뭐 미국 가서 막 대화할 때, 막 친구한테 뭐 너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느낌을 must로 쓰면 친구가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must로 쓰면. 그래서 must가 의미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얘가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have to, need to를 쓰고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야 하면 좋을 것 같아,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할 때 should를 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 약한 의미의 should 동의어는 자 ought to라는 걸 씁니다. ought to. 자, ough가 이제 문법 문제에 나오면 얘가 부정형이 됐을 때 보통 조동사는 부정형 어떻게 만들어요? 조동사 부정형? 그렇지, not을 붙이죠. 그래서 얘도 ough를 부정형으로 만들면 ought not 이렇게 쓰지 않고 얘는 그죠, not to 해가지고 not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이 두 자로 돼 있는 조동사 중에 뭐 use to 같은 것도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데 있는데, 걔도 use not to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앞에 don't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걔는 이제 두 개가 다 뭐 혼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ought-는 ought not to로 이제 문법 문제에 가끔 나와요. 왜냐면 ought not 해놓고 이거 맞아 틀려. 이거랑 had better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안 나오나? had better? had better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것도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데, 걔가 부정문이 되면 had better not 해서 뒤에 쓰거든요. 근데 ought-는 ought not에서 가운데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동사가 보통 문법 문제에 가끔 나와요. had not better 해놓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고, ought not 해놓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는 should not이 되겠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ought, 그 부정형 ought의 부정형은 ought not to를 쓴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약간 더 분리해가지고 야 충고의 의미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사실 위에나 아래나 비슷합니다. 의무 충고인데 의무가 워낙 약한 느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충고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hould에서 좀 힘을 주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should의 생략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should의 생략.
자, should의 생략 어떤 내용이냐면, 자, 주장. 이게 보통 insist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명령, 뭐 order죠. 그다음에 요구, demand, 제안, suggest, 그다음에 추천, recommend. 사실 뭐 결정도 있고 동의도 있고 가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여기에서 책에서 소개하는 것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여기다 뭐 추천, 결정, 동의까지 보통 이제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추천, 결정은 뭐 decide가 될 수도 있고요. 동의는 agree. 뭐 이런 류의 단어. 그러니까 이 동사 등의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동사 다음에. 자, 대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사들은 타동사거든요. 목적 갖는 동사야. 그러니까 목적어로,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대절이 올 때, 자,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써주면 땡큐, 안 써줬을 때가 문제죠, 그죠?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I recommended, 나는 추천했다, 권장했다, 뭐를? 대절을. 이 대절이 뭐냐면 he, 그는 일단 다 써야 되겠네요. should take some time off.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recommend가 나왔는데 추천이죠. 자, 이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고 동사인데 여기 대절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대절에 should가 이렇게 있을 때 should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어려워, 당연한 거지 뭐. should 생략하면 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중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안 쓸까요? 자, 만약에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I recommended that 해놓고, 자, he takes some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오면 해석은 뭐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냥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he가 3인칭 단수니까 take에 s를 붙여놨어. 그치? 뭐 이거 나쁘지 않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여기가 주절이 지금 과거인데 접속사에 속한 종속절의 현재가 갑자기 나온다.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일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반복적인 일이면 그가 휴식을 뭐 2주에 한 번씩 갔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사들이 나와야 뭐 저게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가져야 한다고 추천했다가 좋지 갖는다고 추천했다가 또 말도 안 돼 사실 문맥적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법적인 거를 다 적용해서 틀렸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얘만 본단 말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자,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should가 여기에 생략이 됐기 때문에, 여기 take s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혹은, 이건 안 써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T가 주어인데 take s가 안 붙었네. 얘 틀렸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인데 갑자기 현재 나왔네. 틀렸네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가 문제에서, 문법 문제로 나오면 거기에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론고 같은 경우는 이게 1학년 1학기 때 그 핵심 문법으로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insist, order, demand, suggest, recommend가 나오면 얘는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는 어휘야. 그래서 얘네 다음에 대시 나오면 should가 생략되나 안 되나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대절이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대절이 뭐뭐 해야 한다가 들어가는 문장일 때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자, I insist, 난 주장했어. 상관없네요. 나는 주장했어. 자, 뭐를? 대절을 더 프로젝트. 자, 그 프로젝트가 일단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은 여기까지 씁시다. 자,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 프로젝트는 이달 말까지 마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 나는 주장했어. 자, 그 프로젝트가 was done. 자, 끝난다고 주장했어. 혹은 뭐 had done이 올 수도 있죠. 뭐 had been done이 돼야 되나? 그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주장했어. 그 프로젝트는 이달 말까지 끝난다고 맞춰진다고 주장했어. 혹은 이달 뭐 지난달 말에 맞춰졌다고 주장해서 이럴 수도 있어. 여기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should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insist 왔다 해서 대절에 무조건 should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왜? 그때는 시제가 과거면 과거분, 과거면 과거분사 이렇게 시제가 일치가 돼 있으면 그때는 사실 should는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요거까지 따져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동사들 주장, 요구, 명령, 결정, 추천, 동의 이런 류의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이 대절이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일 때 should가 들어가는 건데 그 should가 생략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더 프로젝트 다음에 비동사가 갑자기 왜 나와? is지 혹은 뭐 과거니까 was지 어떻게 비동사 원형이 나와? 왜? should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장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쓰인 거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나는 주장했어. 뭘 주장했어? 그 프로젝트는 끝난다고 주장했어. 그죠? 이달 말까지 야 그 프로젝트는 끝나. 걱정하지 마. 끝나.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야 지난달 말에 그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어. 라고 나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이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should가 생략이 안 된 거죠. 왜? should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근데 위에처럼 나는 주장했어.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 뭐뭐 해야 한다고 결정했어. 뭐뭐 해야 한다고 suggest 제안했어. 뭐뭐 해야 한다고 demand 요구했어. 이때 여기 should가 들어가게 되고 그 should를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주어와 관계없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이번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 그 27페이지 하고요. 자, 숙제는 본책 27페이지. 그 다음에 워크북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냈었죠. 워크북도 현재 완료 다 냈었죠. 맞아. 워크북이 7페이지까지 풀어 있어요. 안 냈어? 아니, 안 냈을 수도 있어. 선생님도 워크북 어디까지예요, 선생님이? 5페이지까지? 오케이. 그럼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그래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숙제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6페이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독해합시다.